한 무속인에게 넘어가 수백만 원씩 낸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거의 다 됩니다. 제가 작년에 주문이 안 됐습니다. 150명, 200명 가까이 했을 때 재외굿이라는 터무니없는 구슬하는 엉터리 무당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국에서 저격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사기를 쳤다는 제보가 들어왔네? 저는 그렇게 여러 번 굿 따먹고 막 이러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심도 없지. 어떻게 여러 번 구슬시키고 하게 만들어 돈을 쓰게 만들어요. 소비자들은 뭐를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태극도령의 저격 영상과 게시글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구슬 몇 번 했습니까? 비기고 2번에 신고 2번 했어요. 대략 얼마 정도 지출이 됐어요? 6천만 원, 저 기억은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굿이라는 게 제가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조율을 하고 싶어서 제가 3천 정도는 제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태극도령의 저격 영상과 게시글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곧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구제혁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무당 유튜버계의 사이버 렉타인 태극도령입니다. 최근 들어 이 태극도령이 이제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태극도령은 오늘 무슨 명분으로 저격했는지 설명드릴게요. 나 빼고는 전부 사기꾼 무당이야.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밤도깨비 카페에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본인은 신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랑 드래곤 플라이를 하면 뭐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뿌려놓고 사람 작살내놓고 그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보자분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요. 남자가 이렇게 해서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는 좀 창피한 일입니다. 저는 구제영님이 말한 그 이야기에 17억을 걸고 구제영님은 무엇을 걸을 겁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태극도령입니다. 밤도깨비 카페 운영한 이후로 이제 대걸 같은 저를 인수했죠.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주 넓은 평수에 사찰을 구입한 걸로 보인다. 구제형님께서 멘트를 하셨습니다. 저의 신도님들이나 구독자님들은 알아요. 욕심은 내지 않겠다.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벌어서 돈이 모아지면 사찰 기도 도량을 세우고 싶다. 그런 꿈을 부처님 전에 저는 항상 기도 발언을 하면서 왔었고요. 거의 30년 가량 걸려서 작년에 여름에 여기를 계약을 했고 밤도깨비 카페는 9월경인가 그때쯤에 제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밤도깨비 카페 운영하면서 돈 벌어서 사찰 구입했다. 그거는 오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기는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찰 구입할 때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돈으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제자가 한번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해보겠다, 융통을 해보겠다 해서 제자 어머님 적금 들은 거 만기됐는데 그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리하게 욕심내서 막 사람들 돈 뜯어먹으면서 뭐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이거를 갚아나가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신령님께서는 열심히 정직하게 버는 돈으로 그분들을 모시기를 바라지 막 가스라이팅이나 욕심내 갖고 안 해야 될 뭐 뭔가 일 같은 거 행위를 하면서 그 돈을 벌어서 이것을 사찰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령님들은 그렇게 해서 사찰을 잡게 되면 그 사찰은 망합니다. 오랫동안 번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신령님을 등에 제가 지고 있지만 신령님을 대변하는 게 또 제 역할입니다. 신령님들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올바르게 해야지 이 신령님들이 욕을 안 먹거든요.
다만 제가 인간이다 보니까 아직은 부족한 제자여서 나쁜 사람들이랑 싸울 때는 제가 욕도 좀 합니다. 이유 없이 뭐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욕하고 그러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감독님 카페에 저를 거론 안 했으면 좋겠어요, 태국도련님. 제가 오늘 일 마무리가 잘 돼야지 안 거론이 안 되겠죠. 태국도령이 저격하기 전에 뭐 전화로 에게 이제 협박으로 들릴 만한 말을 하더라고요. 합의금 7천만 원 가져와라. 뭐 내가 너 저격하면 큰일 난다. 합의하면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 너 좋은 무당이라고 내가 글 한번 써주겠다. 뭐 대충 이런 내용? 저한테 돈 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 무당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 무당한테 태국도령한테 돈 보내세요 라고 했다고 하면은 제가 또 돈을 드리겠습니다. 구재영님한테 2억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비행기코 시키고, 예? 또 귀신 붙었다고 해갖고 왕귀신 빼내야 된다고 해갖고 또 붓을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그리고 또 신기가 찼다고 해서 또 신내림꽃 받으라고 하고. 이게 묻혀질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혹시라도 이게 수습이 잘 되면 그 백마 장군은 일 처리 잘 해주더라, 뒤처리 잘 했더라. 그래도 뭐 이 사람이 무당에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책임감은 있어서 뒤처리는 해주더라. 그 카페 내에서도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마디 정도는 거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한테 돈 내라. 그럼 가지고 당신에 대한 이제 홍보성 댓글을 내 카페에 남겨주기까지도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밤도깨비 카페에서 뭐 글을 써준다고 했던 부분은 뭐냐? 자, 피해자들이랑 합의를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잘 해결을 하면 고소장도 서로 취하할 수 있는 거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밤도깨비 카페에서 그 무속인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개똥벌레 무당님 어쩌고 저쩌고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분은 책임을 지시는 분이고 양심은 있는 것 같더라. 저 그렇게 그런 글도 올려주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협박처럼 들렸다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가 협박한다고 먹힐 사람도 아닙니다. 예? 무당 될 때는 솔직히 산전수전 공중전 다 인생살이하고 무속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좀 안 좋은 방법으로, 비열한 방법으로 지금 부재영님한테 자기의 필요한 제보만 하신 것 같아요. 해당 통화 녹취를 드리며 저는 이제 태극도령이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뽕에 취해서 굉장히 오만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기꾼 무당을 때려잡는 정의의 사도인데 감히 사기꾼 무당 너 따위가 내 합의안을 거절해? 괘씸하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허위 제보인 것을 알면서도 이제 백마 장군을 거짓으로 저격한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에 있는 무속인 여러분,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선생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제자를 낼 때, 신고 털어 갈 때 신고 또 여러 번 하는 건지, 11시 12시쯤에 가서 3시간 4시간 또는 많이 해봤자 5시간 안쪽에 끝낼 수가 있는 건지, 이게 신고시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재영님은 모릅니다. 왜? 일반 사람이니까. 저는 일반 사람이 아니죠. 분명히 알죠. 옛날에는 2박 3일을 해야지 신이 내립니다. 2박 3일이 뭡니까? 그 전에는 7일끝도 했고요. 신을 내려받기 위해서. 예? 그리고 제가 여기 뭐 거의 30년가량 됐는데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보통 2박 3일 굿은 보통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신굿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 2박 3일은 못해도 최소한 1박 2일은 해야지요. 아침에 들어가서 그날 밤 세우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신이 내릴까 말까인데, 예? 점심때 들어가서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기 전에 신굿이 끝내갖고 온다면 뭐를 받아갖고 온다는 겁니까? 신이 뭐 거기서 뭐 띵까띵까 하면은 할머니 무당 데리고 가서 띵까띵까 하면은 선녀가 휘용 하고 내려와서 휘용 하고 실려줍니까? 솔직히 치성도요, 간단하게 하는 치성도 3시간 4시간 더 걸립니다. 예? 이거는 제가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어서 이게 사기지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환불을 해주라고 돈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같은 쪽에서 나온 제자 중 한 명이 지금 고소를 진행을 했었어요. 고소 진행하고 그 사람이 자기는 했다. 3개월 동안에 8천만 원, 9천만 원 가량의 굿을 여러 번의 수차례 시켜놓고는 그냥 단순히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불기소 처분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더라고요, 변호사 측에서. 이거 그냥 그렇게 고소해서는 무조건 불기소예요, 진짜. 왜냐면 자기네는 그걸 했다 해버리면 다 된다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 관련해갖고 제가 변호사님한테 연락 드리라고 할 테니까. 네네. 이게 막 돈 때문에 하시는 분 아니니까. 네네. 그런 거는 고소 안 하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까레라이스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그 피해 소식을 듣고 상담도 자처해서 상담도 해줬고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주셨고 무료 법률 자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분들 만났는데 상담도 잘 해주고 자기들 일처럼 받아들이고 자기들 그 사연도 다 들어주셨고 법률 뭐 도움 주시는 분이죠. 그분도 인연을 맺어주셨다고 합니다. 까레라이스 운영자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송이 진짜 공익방송입니다. 이런 방송이 있어야지 대한민국 뉴스에서도 다 다루지 못하는 거, 이 탐사보도에서도 다루지 못하는 거 까레라이스가 해결해 나가고 있잖아요. 다른 제보자가 저한테 저격해달라는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분에게 전화를 했고 이제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받았거든요. 근데 허위 제보인 거예요. 그래서 안 다뤘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곧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애석하게 안타깝게 이번에 구재영님께서는 그 피해자들을 외면하셨고 만나주지 않으셨고요. 그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급기야는 태극도령을 저격하는 그런 영상까지 만들으셨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극도령이 미성년자의 점사를 봐주는 방법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헐, 이 사람 밀쳐질 줄 알았어. 나 19살 겨울에 내년 신년운세 보겠다고 이 사람한테 갔었는데 미성년자인 나에게 신성한 자기랑 드래곤 플라이 하면 남자친구도 사귀고 인생 끈다고 헛소리 하길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했었음. 본인은 신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랑 드래곤 플라이를 하면 뭐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태극도령의 팬들은 저에게 증거 있냐? 라고 물을 것 같은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보자분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요. 그렇게 한참 사람을 조져놓고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방송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구재영님 사람 가지고 약 올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조작 댓글로 그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 그렇게 구재영님이랑 댓글 한 거를 갖다 캡처해서 올려놓고 성관계 한 것처럼 해가지고 태극도령을 개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개 잡놈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이거 증거는 없는 거야. 이렇게 댓글은 주고받았지만 이거 역시 증거는 없습니다 라고 멘트 하셨거든요. 그렇게 뿌려놓고 사람 작살내놓고 구재영님 영상을 링크를 걸고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구독자 이거 그 시간 빨아먹고 해서 돈을 얼마나 벌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창피한 일입니다. 1원짜리라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책임 있는 행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일 만에 구독자를 운영하시는 가지고 계신 유튜버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고 뭐 나비부적인가? 그거 하면 성인일 때 남자들도 잘 보이고 자기랑 드래곤 플라이 하면 의소대통할 거라며 막 문자나 카톡은 주질 않았어요. 겁나서. 그게 여우부적이라고 불리는데 그 여우 성기 말린 거래요. 그 얘기하면서 드래곤 플라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비부적 샀어요. 그건 30만 원에 강매당했어요. 그때 술관하면서 계속 그러기에 무서워서 뛰어나왔죠. 나비부적이라고 했다가 여우생식기라고 했다가 나비부적하고 여우생식기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우부적을 돈 주고 사간 사람이 있다 태극도령한테 공개 모집합니다. 10억
10억. 태극도령한테 여우생 식기를 사가신 분 구재영님한테 연락해서 같이 오시면 10억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 구재영님한테 안 드리고 그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때 술관하면서 계속 그러기에 무서워서 뛰어나왔죠. 오잉? 전 보러 가서 술 먹였어요? 술상 차리려고 준비했었어요. 자기는 신성한 몸이라 자기랑 술하는 건 괜찮다고. 자, 여기서 밝힐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술이라는 거를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술 안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령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모신 저의 법당에서 술상을 봐오라고 했다고 그 댓글 쓴 거를 그대로 방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태극도령이 어린애 성추행했다고 여기저기 댓글 뿌리고 다니는데 구재영님 그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나 몰라. 나 책임 안 져. 나는 이거 사실은 아니라고 했어. 그렇게 하고 발뺌하시려고 합니까? 딜라이트 이 사람이 지금 그 사기꾼 헌터 채널에서 보면은 어떤 무당의 구독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느 분이 집요하게 찾아내서 그 무당의 댓글을 계속 뒤져가지고 뒤져서 그 딜라이트라는 거를 찾아내서 보니까 그 무당의 구독자 신도였습니다. 자, 그 무당의 구독자 신도가 구재영님한테 댓글을 문자를 접신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태극도령을 파렴치한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저는 내가 이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구재영님한테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무슨 30만 원씩 갖고 댕겨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19살짜리가 무슨 점집을 다녀요. 좋아요. 그 딜라이트가 진짜 인물이어서 구재영님한테 제보를 했다면 구재영님하고 연락을 해서 여기 첨부람으로 연락하고 한번 오세요. 이거는 제가 5억을 쏴드리겠습니다. 19살 그때 당시에 그 사연의 주인공을 제가 공개 모집합니다. 구재영님하고 같이 오세요. 제가 5억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여성분에게 드릴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사과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저를 법적으로 고소를 하세요. 법적으로 고소도 하시고 또 저한테 사과도 받고 또 책임지는 의미로 그 여기 딜라이트라는 분에게 5억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요. 구재영님이랑 연락해서 오시면 제가 5억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알아서 나눠서 갔던지 하세요. 구재영님, 혹시나 또 저 같은 일이 있다면 저도 같이 포함해서 인터뷰하셔도 돼요. 분명 한둘이 아닐 텐데 제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만나라고 하니까, 찾아오라고 하니까 직접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곧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제혁입니다. 최근 들어 이 태극도령이 이제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태극도령은 을 무슨 명분으로 저격했는지 설명드릴게요. 한 무속인에게 넘어가 수백만 원씩 낸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A씨는 4개월간 총 540만 원을 냈습니다. 재외굿이라는 터무니없는 굿을 엉터리 무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국에서 저격을 당한 적이 있어요. 무당계의 공공의 적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분이었습니다. 근데 공공의 적이 또 사기를 쳤다는 제보가 들어왔네? 저는 그렇게 여러 번 붙다먹고 막 이러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심도 없지. 어떻게 여러 번 구술시키고 하게 만들어 돈을 쓰게 만들어요. 소비자들은 뭐를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태극도령의 저격 영상과 게시글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구제형님한테 2억을 후원금으로 쏴드릴 테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멋있게 2억을 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극도령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옆에서 항상 태극도령을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여러분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성원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어떤 무당의 조작질로 인해서 구독자가 무려 11만 명이 된다는 그 구제역이라는 그 유튜버한테 제가 저격을 당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무당 유튜버계의 사이버 렉타인 태극도령입니다. 태극도령의 캐치프레이즈는 굉장히 멋있어요. 사기꾼 무당 잡는 무속인. 나 빼고는 전부 사기꾼 무당이야. 실제로 이 방식은 아주 잘 먹혀 들어간 걸로 보여요. 저격 한번 하면은 그 무당 나락가고 막 폐업하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어깨 뽕이 차올랐겠어요. 그리고 태극도령이 이제 유튜브와 밤도깨비 카페를 통해서 이제 을 저격한 결과 현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저 씩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기도도 다니고 잘 하고 있고요. 유튜버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좋은 표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태극도령이 조금 무리하게 이 거짓 저격을 한 게 아닌가 한번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뭐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곧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구제형님께서는 공익을 위해서 방송을 하신다고 하면 무당의 일단은 그 제보 이야기만 들으셨거든요. 전화통화도 아마 그쪽하고 연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형님 태극도령한테 전화 한 통화 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문자라도 한번 보내보셨습니까? 태극도령이랑 구제형님은 어떻게 보면 방향이 똑같습니다. 예? 진짜 공익을 목적으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주고 싶은 뜻이 있다면 저하고 구제형님은 뜻이 같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군이 아닌 아군한테 지금 총을 발사한 겁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가장 큰 원인에는 바로 태극도령이 이 4만 명의 회원수를 가진 밤도깨비 카페를 통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걸로 다른 점집을 저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극도령은 이 밤도깨비 카페에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태극도령이 이 카페에서 뭐 다른 점집 저격했다? 그러면 이제 그 점집은 그날부로 이제 막 장사 접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태극도령한테 찍히면은 막 그 무당이 막 초토화되고 막 손님도 다 떨어지고 문을 닫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라고 구제형님께서 멘트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저 처음 알았습니다. 구제형님 때문에 구제형님이 표현하신 것이 진정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지금도 손님 다 보고요, 점도 보고요, 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하고 뭐 이렇게 저한테 거론해대고 싸움 났다고 해서 문을 닫고 그런 무당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이제 태극도령이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묘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서운했고요. 구제형님께서 팩트라고 해갖고 핵심이라고 해갖고 체크하셨던 부분들이 사실은 첫 번째 방송에서는 그게 이제 좀 짜깁기가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태극도령입니다. 저기 다름이 아니라 네네. 좀 안 좋은 좀 제보가 들어와가지고요. 어떤 거요? 혹시 알죠? 그 사연이 좀 들어와서 네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제가 이렇게 볼 때 좀 너무 좀 심한 게 느껴져서 그거 경찰 조사 받았고요. 네. 증거 자료는 법대로 그냥 계속 가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니 저는 좋은 쪽으로 해결을 받으려고. 근데 제가 지금 너무 그 애들 때문에 괜히 많이 제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피해자를 그 인터뷰 저도 하는데 인터뷰하기 전에 꼭 그 피해자하고 연관되어 있는 무당하고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렇고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피해자 혹시 알고 계시느냐, 그런데 이 피해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 본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을 믿고 그렇게 구술 여러 번 했는데 많은 돈을 지출을 했는데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합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요. 그러면 구술 몇 번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만 해주세요. 비기고 2번에 신고 2번 했어요. 그래서 대략 얼마 정도 지출이 됐어요? 대략 그냥 한 6천 정도 됐을걸요 아마? 예, 얼마요? 6천만 원 지금 저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8천만 원 이상의 가량 금액이 지금 나가고 일단은 빚이 져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무당을 만나서 이렇게 빚이 져 있다는 거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빙의굿을 여러 번 한다는 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 번은 딱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2번까지 갔다는 것도 그게 빙의굿이 뭐 서울은 비싸.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저도 한 번에 딱 끝나서 얼마나 좋을 건데 한 달 뒤에 한 달 뒤가 한 달 보름 뒤에 뭐 먼 산을 보면 뭐 몸매난 남자가 이런 그래서 그럼 뭐가 잘못됐나 내가 뭐 들뺐나 사람이라는 게 제가 신이 아니니까 돈 안 들어가게 애프터로 해줘야지. 야 너 재물만 차려 다시 해줄게 해갖고 애프터로 해야지. 왜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저의 실수입니다. 첫 번째 해갖고 잘못됐으니까 애프터로 가야지. 그거를 또 돈 들어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700만 그건 제가 인정할게요. 그건 인정할게요. 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왕귀신이란 말 한 적은 없어요. 제가 30년 가까이 했는데 정도를 벗어났다. 이거는 너무 악의적으로 뭔가 이 사례자한테 구술시켰다. 그런 거를 제가 매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화끈하신 그 무속인님들은 그냥 제가 영상을 찍을 필요도 없이 그 피해자한테 환불을 해주고 어느 정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피해자들을 인터뷰했던 그 무당들은 약간 악질적이에요. 악질적이고 책임 하나 지으려고 하는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면 같은 무속인, 같은 종교인으로서 봤을 때 이건 너무한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태극도령이 헛저격했다는 증거가 담긴 경찰 수사 통지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백마장군에게 사기 및 부당이득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뭐 내용은 이제 태극도령의 영상에서 인터뷰한 내용이랑 얼추 비슷합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일단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상식과 지식과 양심을 토대로 일단을 합니다. 그런데 구재영님은 법에서 이거 무혐의 처분 나왔습니다.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구재영님, 그 법이 그렇게 무혐의 처리 나왔다고 과연 양심도 무혐의일까요? 그리고 상식적인 부분도 무혐의일까요? 이 무속인들이 가스라이팅하고 손님들한테 구술시키고 구술 강요해서 돈을 빼먹어도 법에서는 그거를 뭔가 위안을 해주고 환불을 해주고 뭔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구재영님.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구술 한번 행하면 환불 안 해줘도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 뽑아 먹는 거예요. 구제 역시 양심은 알잖아요. 어떻게 양심을 저버리고 법을 먼저 앞세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저한테 오기 전에 다른 언론사 그리고 공익 유튜버들한테도 같은 자료로 제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재영님하고 태극도령 이렇게 이제 연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다른 제보자가 저한테 돈을 저격해달라는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분에게 전화를 했고 이제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받았거든요. 근데 뭐 허위 제보인 거예요. 그래서 안 다뤘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사연을 매몰차게 냉정하게 거절을 하시고 그 무당의 편에 서서 그 무당 말을 듣고 그 무당의 제보만을 듣고 태극도령을 저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의 말을 들었을 때에 저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 하시든지 문자라도 해서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봅니다. 제가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려고 하다가 그 무당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무당이 그 통화 음성 파일을 마치 태극도령이 돈을 원하는 것처럼 돈을 태극도령한테 내게끔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음성 파일만 내보내셨고 거기에다가 구재영님은 태극도령이 이렇게 무당들을 저격하면서 돈을 받아 챙기고 있다,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태극도령이 저격하기 전에 뭐 전화로 분에게 이제 협박으로 들릴 만한 말을 하더라고요. 합의금 7천만 원 가져와라. 뭐 내가 너 저격하면 큰일 난다. 합의하면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 너 좋은 무당이라고 내가 글 한번 써주겠다. 그 방송이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양심적으로 서로 해결하세요. 양심적으로 두 분이서 잘 해결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같은 무속인으로 봤을 때 여러 번 구설한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 번 구설해서 돈이 나가고 지출됐고 이 사람이 고소장 보낸 건 사실이잖아. 그럼 그 고소장을 취소하게 하려면은 돈이 환불이 되면 돼요. 그냥 깔끔해요. 그래도 이렇게 좀 설명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네, 일단 감사하고요. 저도 바쁜데 전화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신 거 알고. 이거 해갖고 뭐 내가 뭐 1,000원짜리 하나 받는 것도 없고 뭐 그래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것도 없고 난 그런 거 받아먹고 싶지도 않고 네네. 그냥 깔끔하게 내가 무당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게 더 해결이 빨리 되더라고. 다른 무속인들 사건도 제가 여러 건 해결을 해줬어요. 네네. 그냥 그것뿐이에요. 딱 거기까지. 그리고 구재영님께서 그 팩트로 제시한 거 문자 있잖아요. 그 무당이 보내준 문자 위안을 받았어요. 뭐 굿하고 나서 좋아졌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은 뭐 굿하고 나서 몸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뭐 이런 말을 하고 너 굿 내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거 아니지라고 하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굿해주세요. 뭐 대충 이런 대화를 해요. 처음에 멋모르고 구슬하면 좋아진 것 같아요. 느낍니다. 또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달이나 한 달 보름가량 있다가 그 무당이 야, 너 빙의가 안 나갔어. 왕귀신 빼내야 돼. 해갖고 2차적으로 그 똑같은 구슬 강요를 해서 돈을 받았다면 구재영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법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돈을 안 받고 재물값만 차리고도 서비스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서비스를 안 해줬습니다. 계속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피해자들을 인터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기 전에도 제가 그 무당하고 얘기를 했던 거는 제가 협박을 하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뭐하러 협박합니까? 그거요. 그분이 녹음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나마 이것도 제가 매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통화를 한 거예요, 부살님. 제 뜻을 잘 이해해 주세요. 끝에서 내가 돈 내놔라 뭐 해라 뭐 이거 녹음해갖고 또 뭐 안 좋게 또 가스라이팅 당할 수도 있어 내가. 그리고 그 돈 얘기한 거요. 그 피해자한테 바로 직접 넣으라고 한 겁니다. 보내려면은 합의하실 거면 그 피해자한테 직접 주시라고. 그런데 그 무당분도 제가 여러 번 굿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요즘에 그 땅을 사갖고 서울에다 땅을 사갖고 돈 많이 벌었나 봐요. 예? 땅 사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돈이 없다고
4천만 원에 좀 합의를 보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 무당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4천 정도는 어떻게 해보겠어요. 근데 750 들어간 거 750 먼저 줬잖아요 걔한테. 이거 그거 준 거 빼고 아니 근데 4천 정도밖에 제가 포함해서 그거 포함 안 하고. 그러면 4,750 들어가는 거네 그거까지. 네네네네. 한번 말은 해볼게요. 그 무당이 잘못한 게 없으면 왜 4천만 원을 합의를 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4천만 원을 그 무당이 저한테 준다고 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 피해자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그 무당하고 그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재영님이 방송을 또 한 번 더 해주세요. 요즘에 구재영님이 태극도령을 거론해가지고 아주 제가 핫해졌는데 태극도령한테 무당이 합의금으로 100원짜리 한 장 직접 현금으로 준 무당이 있으면 몇 년, 몇 월, 며칠경 어느 장소에서 얼마를 태국도령한테 주었다 현금으로 그런 무당이 있다면 구재영님이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오시거나 한번 놀러오세요. 천불함에 구재영님 제가 구재영님 후원금으로 1억을 쏴드리겠습니다. 아니 1억 부족한가? 구재영님 등치가 있지. 아니야 2억을 쏴주겠습니다. 2억을 쏴주겠습니다. 제가 사실 현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출 받아야 돼. 요즘에 규제가 풀려서 대출이 좀 된대. 대출 받아가지고 제가 구재영님한테 2억을 후원금으로 쏴드릴 테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두말을 안 하는 성격입니다. 저의 이제 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다른 이야기는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